저는 하버드 출신 국제경제학 교수 에이미 히로세입니다. 지금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죠. 제 나이 46세,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무언가 빈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도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봅니다. 쌀은 분명 비싼 일본 브랜드인데 식감이 예전 같지 않네요. 최근 일본 쌀 가격이 급등하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연구 중인데 이게 바로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에이미, 또 밥 남기는 거야? 남편 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봅니다. 남편은 제가 요즘 식사량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맛이 없어. 뭔가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밥맛이 아니야. 제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미국인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도시락 속 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죠. 책상 위에는 다음 주 한국 출장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한일농업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사실 한국은 제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늘 미묘한 감정을 보이셨거든요. 나는 반일 감정이 있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셨던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을 검토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경제 지표와 그래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쌀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이자 역사이며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내일은 학생들과의 세미나가 있고 그 후엔 한국 출장 준비를 해야 해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던 아버지, 그의 도시락 속 밥맛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을 지나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학술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감정이 저도 모르게 제게 옮겨진 것 같아요. 히로세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한국농림부 직원인 김민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준 씨는 내일 있을 포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히로세 교수님, 한국은 처음 방문하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긴장되네요. 왜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새로운 곳이라서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갑자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교수님, 저 사토 리에입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한국계 일본인 학생 리에의 메시지였습니다. 리에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교수님, 한국에 계신 동안 꼭 드셔보셔야 할 게 있어요. DMZ 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DMZ 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리에에게 그게 뭔지 물었더니 길게 설명해 주었어요. DMZ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말해요. 그곳 근처에서 재배되는 쌀인데 단순한 쌀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에요. 제 외할머니가 늘 그 쌀로 밥을 지으셨거든요. 교수님께서 농업 포럼에 가시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쌀은 그냥 밥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있는 쌀이라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그런 걸 찾아볼 시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습니다. 한식 뷔페였는데 다양한 반찬과 함께 흰 쌀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예상외로 맛있었습니다. 일본 쌀과는 다른 식감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대형 마트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리에가 말했던 DMZ 쌀이 생각났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업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발표는 동아시아 쌀 시장의 변화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였죠. 발표 중에 자연스럽게 어제 본 DMZ 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자 문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우연히 한국의 마트에서 DMZ 통일촌 쌀이라는 제품을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쌀의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농림부 관계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히로세 교수님,
DMZ 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가보시겠어요? 그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럼 일정이 끝난 후 저는 김민준 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곳보다 더 큰 마트였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지역별, 품종별로 특색이 다르죠. 김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쌀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DMZ 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포장에는 철조망 그림과 함께 평화의 상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쌀은 DMZ 근처 통일촌에서 재배됩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은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하죠. 저는 포장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전쟁의 상징인 DMZ를 쌀 브랜드로 사용하는 건가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주부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저는 이 쌀을 5년째 먹고 있거든요. 김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주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쌀은 전쟁의 흔적 위에 자란 평화의 씨앗이에요.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키면서도 그 아픔을 넘어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죠. 맛도 정말 좋아요. 특히 밥을 지으면 은은한 향이 나는데 다른 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주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쌀 한 포대에 이런 의미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네요.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검역 절차만 잘 지키면 됩니다. 5kg짜리 수포장도 있어요. 저는 곧바로 5kg 포장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단순한 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흥분되는 것이 어색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세관검사대로 향했어요. DMZ 쌀을 가방에 넣고 왔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농산물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쌀이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사람이 검사를 받고 지나가자 이제 제 차례였어요.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어주시겠어요? 검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얼굴로 가방을 열었어요. DMZ 쌀 포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산 쌀인데요. 일본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검역 직원은 잠시 쌀 포대를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DMZ 쌀 고르셨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서류 하나를 가져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검역소에서 근무 중이에요. 이 신고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농산물 수출입 규정상 필요한 절차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국적, 목적지 모두 채워넣고 제출했어요.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도 입국 시 신고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걱정했거든요. 한지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DMZ 쌀은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특별 관리하는 제품이라 수출용으로도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히로세 교수님, 맛있게 드시고 또 한국에 방문해 주세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쳐다보니 한지원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제 농업 포럼 뉴스에서 봤어요. 교수님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왠지 모르게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음식은 때로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해요. 특히 쌀은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한국과 일본 서로 어려운 역사가 있지만 우리 모두 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지원 씨의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도쿄 집으로 돌아온 저녁, 가방을 풀고 DMZ 쌀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쌀 포대를 살펴봤어요. 이게 그 유명한 DMZ 쌀이구나.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나도 궁금해. 지금 바로 밥을 지어볼까? 저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에 쌀을 담그니 물이 살짝 뿌옇게 변했어요. 여러 번 물을 갈아주며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쌀을 씻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공들여 씻는 거야? 켄의 물음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특별한 쌀 같아서 그런가 봐. 씻은 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물을 맞춘 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켄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최근 일본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 쌀은 3배나 저렴했어. 한국에서는 10kg에 3,000엔 정도라는데 우리 일본에서는 8,000엔이 넘어. 믿어지지 않는 가격 차이지. 캔이 놀란 눈으로 쌀 포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 SNS에서 한국 쌀을 사오는 일본인들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구나. 정부에서 비축미까지 풀었는데도 가격이 안 잡힌다더라. 맞아. 한국 마트에서 만난 다른 일본인 관광객도 있었어. 그 사람도 쌀을 사서 검역 신고하고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공항 검역소 직원이 말하길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밥솥에서 찰칵 소리가 나더니 취사가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향긋한 쌀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이 향기 왠지 익숙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공기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사온 작은 선물이었죠. 식사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밥 공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알들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 이건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그 맛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쌀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맛.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린 시절 저에게 싸주시던 도시락 속 밥맛이었습니다. 에이미, 괜찮아. 왜 울고 있어? 켄의 말에 그제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매입마다 아버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거야. 이건 아버지가 싸주던 그 도시락의 맛이야.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미국인이자 일본인이고 지금 이 밥 앞에서는 그저 사람일 뿐이야. 제가 문득 중얼거리자 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평생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미국인 엄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 이 밥을 먹으며 깨달았어. 정체성이란 건 국경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DMZ 쌀로 지은 밥의 감동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어요. 한국 DMZ 쌀로 지은 밥. 단순한 음식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잊고 있던 추억을 되찾게 해준 특별한 경험.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 그리고 몇몇 일본인 주부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특히 한 일본인 주부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히로세 교수님, 저도 그 DMZ 쌀을 구매했는데 왜 맛이 전혀 다른가요? 향도 없고 식감도 별로였어요. 같은 제품 맞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같은 제품인데 경험이 이렇게 다르다니. 저는 그 주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구매하신 쌀 포대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가 산 DMZ 쌀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장 뒷면 작은 글씨로 PRC Origin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네요.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 주부에게 제 발견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반응을 보냈어요. 정말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분명 DMZ 쌀이라고 했어요. 속았네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DMZ 쌀 인기에 편승해 만들어진 가짜 제품들이 일본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짜 DMZ 쌀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심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감동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진짜 DMZ 쌀은 단순한 맛이 아닌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 내 한국 음식 애호가들과 식품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농림부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히로세 교수님, DMZ 쌀의 가치를 알리고 가짜 제품에 대해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DMZ 쌀에 대한 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SNS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DMZ 쌀로 밥을 지어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DMZ 쌀 인증 릴레이가 시작된 거예요. 샵 DMZ 쌀 챌린지, 샵 평화의 밥상,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흰 쌀밥부터 시작해서 김밥, 비빔밥, 심지어 리조또나 스시까지 DMZ 쌀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공유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참여했지만 점차 미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평화와 화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음식 문화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히로세 교수님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DMZ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한국과 북한의 분단 역사,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 가정주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쌓여갔어요. 일본 내 몇몇 마트에서는 DMZ 쌀 특별 코너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전시되었죠. 이 모든 게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국농림부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히로세 에이미 교수님께 DMZ 쌀 인증 릴레이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DMZ 쌀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와 식량 안보 국제 포럼의 주요 연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다니요. 그날 저녁 리에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외할머니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목각 밥주걱과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이 밥주걱은 저희 가족이 3대째 사용해온 것입니다. DMZ 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걱으로 밥을 푸실 때마다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제 일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DMZ 쌀로 밥을 짓는 과정,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아갔어요. 히로세 교수님,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제경제학 교수에서 평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셨나요? 다큐멘터리 감독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숫자와 통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DMZ 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가 항상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한 그릇의 밥이 수천 권의 책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DMZ 쌀 인증 릴레이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쌀 사진을 올리는 것을 넘어 평화와 화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우정의 경험들을 공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몇 줄의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저 밥을 먹었을 뿐인데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평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조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밥 한 그릇의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평화와 식량 안보 국제 포럼 참석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켄과 리에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포럼에서의 제 발표 주제는 음식을 통한 문화적 화해와 평화 구축이었습니다. DMZ 쌀을 통해 제가 경험한 개인적 변화와 그것이 불러일으킨 국제적 반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음식의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농림부 장관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히로세 교수님의 이야기 덕분에 DMZ 쌀은 이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내일 특별한 장소로 교수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으로 향했습니다. DMZ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제가 그토록 좋아하게 된 쌀이 재배되는 곳이었죠. 들판에 도착하자 한 노인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히로세 교수님. 이영우 씨는 40년 넘게 이곳에서 쌀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논으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땅은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뢰가 묻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생명이 넘치는 들판이 되었습니다.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벼를 만져보았어요. 저희가 재배하는 쌀은 특별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거든요. 쌀은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이영우 씨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영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희 마을을 바꿔놓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DMZ 쌀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통일촌 주민들은 저희를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물론 주 메뉴는 값진 DMZ 쌀밥이었죠. 마을 회관에 긴 상이 차려졌고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식사 후 이영우 씨는 저에게 작은 천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건 올해 첫 수확한 쌀입니다. 히로세 교수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그 주머니를 받으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남편 켄, 학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앞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니까요. 통일촌을 떠나기 전 저는 논두렁에 잠시 혼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으로는 군사분 개선이 보였고 다른 쪽으로는 푸른 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대립과 평화의 풍경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간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제목은 DMZ, 평화의 밥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해 DMZ 쌀의 역사, 통일촌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식이 가지는 문화적, 정치적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특히 쌀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사용하신 쌀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어머니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거 몰랐니? 너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유학 시절 먹었던 쌀 맛을 잊지 못했어. 특별한 루트로 한국 쌀을 구해다가 너희 도시락을 싸주곤 했었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던 이유, 그리고 제가 DMZ 쌀에서 느꼈던 익숙한 맛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화해와 평화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 이 대화 후 저는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편지 형식이었어요. 북토크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날을 꿈꿨어요. 당신이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군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복잡했던 마음, 그리고 그가 끝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소망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와세다 대학에서는 식량 안보와 문화 교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 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와 평화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센터 입구에는 이영우 씨가 보내준 볕단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쌀은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이영우, 통일촌 농부. 리에는 통일촌에서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국제평화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평화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녁에는 켄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물론 DMZ 쌀로 지은 밥과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밥을 짓는 동안 저는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한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혼혈이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 밥을 지은 사람이다.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들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밥이 얼마나 특별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이 작은 밥알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함께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과거의 상처도 없이 그저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닐까요?